안녕하세요. 리비의 한입니다. 오늘은 테이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4에서 HTML5로 넘으면서 테이블 요소 같은 경우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썸머리 속성이 사라진다던가 그 외에 썸머리 요소가 생성이 된다던가 또는 가로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는 열애 그룹이죠. 열애 그룹을 의미하는 콜 그룹과 콜 요소는 있지만 콜 요소에 대해서 속성인 가로 사이즈를 의미하는 어떤 위드스 속성이 없어졌다던가 등 여러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TML5로 넘어오면서 테이블 요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어진 디자인은 없고요. 제가 임의의 표를 만들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표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우선 테이블 요소를 시작해서 요소를 끝나는 게 테이블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HTML4에서는 썸머리 속성이 생성이 되었지만 HTML5로 넘어오면서 이 썸머리 속성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사이트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이 썸머리 속성이 제대로 표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좀 해야 됐었고,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 외에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이렇게 모호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썸머리 속성이 종종 어떠한 과도한 친절이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방해가 되는 어떤 하나의 속성으로 좀 분리가 돼서 이번 HTML5에서는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웹 접근성 어떠한 인증 마크나 또는 웹 접근성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는 표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HTML4로 만들었을 때는 썸머리와 캡션을 꼭 했어야 됐지만 이번 HTML5로 만약에 작업을 하시게 된다면 썸머리 속성을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실상 폐기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캡션 요소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캡션과 썸머리를 전부 다 넣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표의 제목을 의미하는 캡션을 넣고 표의 제목을 넣게 되겠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약글을 넣고 싶다면 썸머리 요소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썸머리 요소로 해서 표의 요약글 넣을 수 있지만, 실제 이 썸머리 요소 자체가 요약글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제목의 의미이기 때문에 표의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요약글은 그 아래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한번 보게 되면 두 개 다 노출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글씨가 일자로 떨어지는 이유는 표의 가로 사이즈가 현재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제가 스타일을 넣어서 표의 가로 사이즈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표가 잘 보일 수 있게 선을 좀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 사이를 넣으니까 표의 제목과 요약글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죠. 같이 보지 않고 표의 제목만 우선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 썸머리 요소보다는 이 디테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디테일스라는 요소 자체는 제가 나중에 녹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디테일스와 썸머리 요소는 한 세트로서 같이 움직여야 되고요. 우선은 설명보다는 브라우저를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표의 제목과 나타나 있고요. 화살표가 하나 나와 있었죠. 이게 디테일스고요. 이 썸머리에는 디테일스와 썸머리가 같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썸머리 밖에 있는 텍스트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접힌 펼침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약글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큰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어떠한 좀 더 디테일한 화면을 표현하지 못할 때에는 접근성 지침 자체에서 우선 썸머리 HTML5에서는
썸머리를 넣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선 표의 제목만 넣는 방법으로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나와야 될 게 열의 그룹이죠. 열의 그룹을 의미하는 콜 그룹이 있는데, 콜 그룹에는 우선 콜 요소가 있고 열의 개수에 따라서 콜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HTML4에서는 여기서 바로 가로 사이즈에서 픽셀을 넣는다던가 또는 바로 가로 사이즈에서 퍼센트를 넣는다던가 어떤 가로 사이즈를 바로 넣을 수가 있었는데, 열에 대한 이 속성 자체가 폐기가 돼서 더 이상 이렇게 가로 사이즈를 넣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라인 스타일을 넣어서 가로 사이즈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만약 가로 사이즈가 한 곳은 필요 없다 하면 그대로 안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게 다 같게 됩니다. TED 놓고 TR에 그리고 각각의 셀을 넣어서 한번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1번, 2번, 3번 넣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로 사이즈 좀 더 줄게요. 픽셀, 150픽셀. 자, 이런 식으로 이게 가로 사이즈를 각각 넣을 수가 있습니다. HTML5에서. 또는 이런 요소를 넣지 않고, 요소에 직접 넣지 않고 어떤 열의 그룹에 해당하는 콜 그룹에 넣지 않고 바로 인라인 스타일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00픽셀 원하는 사이즈를 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요소, 셀의 요소에다가 넣으셔도 충분히 가로 사이즈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보다는 콜 그룹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좀 더 낫겠죠. 자, 그 외에도 우리가 표 요소 안에다가 어떤 가로 사이즈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HTML5에서.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원래 HTML4부터 어떤 가로 사이즈에 대해서는 CSS로 다 제어를 했었지만 이 콜 그룹을 제외한 HTML5 오시면서 만약에 테이블 자체에 가로 사이즈 속성을 넣으셨다면 바로 오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CSS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 본문 부분, TED, TIFF, TBOD 이 부분은 전부 다 동일해졌으니까 그전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코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HTML5 테이블 요소에서는 달라진 점은 우선은 테이블 요소 안에 썸머리 속성이 사라지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표현을 하고 싶으시다면 캡션 요소 안에 제목과 요약글을 같이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 요약글을 넣기 위해서 디테일스와 썸머리 요소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로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는 열의 그룹이 있었죠. 열의 그룹을 이용해서 작성을 했었는데, 열의 그룹 넣었을 때 이 가로 사이즈 위드스라는 속성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위드스를 넣지 않고 인라인 스타일로 넣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이 콜 그룹과 콜을 활용해서 인라인 스타일로 넣는 방법들도 있고요. 콜 그룹과 콜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첫 번째 행에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CSS로 빼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수치를 다 계산하면서 넣기는 상당히 좀 불필요하죠. 작업함에 있어서.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